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저희 학교 연구실에서 한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예. 소식을 접하고 잠깐 현장에 방문했는데 물론 예. 구조 구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까이는 가지 않고 먼 발치에서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네, 어떻든가요? 보시기에. 참담하고요. 또 저와 전공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후진국형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후진국형 사고가 났다. 사고 현장의 인근 주민들은 평소에 건물 뒤편에 흙을 이렇게 엄청나게 쌓아놓고 공사하는 게 너무 이상했다. 사고가 날 것 같더라. 위험해 보여서 그 주변 돌아서 간다. 안 다니다 그쪽으로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교수님도 현장에 다녀오시고 촬영도 하시면서 사고 현장에서 어떤 특이한 점 보셨나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일반적인 해체 공법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해체 공법은 보통 현장 용어로 포크레인, 조그마한 포크레인 02, 06짜리라고 있어요. 포크레인이 작은 겁니다. 그것을 옥상에 올려서 작게 이렇게 깨 부숴가지고 한 층 한 층 한 다음에 보통 한 2개 층 정도는 이제 공텐이라고 하는 큰 대형 장비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형 크레인 그거 하루 빌리는데 한 12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올리고 공사를 잭서포트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토사를 싸가지고 공텐이라고 하는 대형 장비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다가 일반적으로 해체업을 하신 분들도 전부 다 저한테 지금 제보를 여기저기서 제보를 주고 계시는데 있을 수 없는 이렇게 하지 않는 공법이라는 거죠. 소위 80년대나 했을 법한 그런 공법 아닙니까? 자, 흙이 쌓이면 그 건물에 토합이 걸릴 거고 작업을 하다 보면 수평 하중이 작용할 거고 결국은 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이 건물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견된 인재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철거 방식도 의문이고요. 또 현장에서는 철거를 다단계 하도급을 해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된 것 맞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한 곳에 이제 철거 공사를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철거 공사 현장 작업자에 의하면 원청 하도급, 제하도급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투입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불법 제하도급으로 인한 뭐 인재 아니었는가 이럴 가능성까지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하도급. 그 이번 사고 보면서 2019년에 그 예비 신부가 사망했었던 서울 잠원동 사고하고도 되게 많이 그 비슷하고 맞습니다. 또 올 4월 초에 또 동구 또 계림동에 있었던 주택 붕괴 사고를 통해서 또 희생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고에 또 놓고 보면 또 공통적인 것은 뭐랄까 4m 정도 높이의 그 철제 비계와 가림막밖에 없었다는 게 대부분의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교수님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잠원동 사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건기법이라고 하는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신고 개념이었는데 이제 그 사고 이후에 허가제로 바꿔서 작년 5월부터 이제 이게 허가제로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10층 이상이거나 5,000제곱미터 이상의 일정 규모 이상만 이 안전관리 계획서를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 이번 건물처럼 5층짜리 건물들은 그냥 철거 계획서를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서 관할 구청 공무원한테 인허가를 받는. 자, 그럼 관할 구청 건축직 공무원이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 거죠. 허술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 주위에 보면 5층짜리 건물들이 주택가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건물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노후 시설물들이 저는 60년대, 70년대 지어진 건물들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전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철거 시점에 도래하는 한마디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의 서울, 경기도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걱정이네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거 심의를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철거 심의를 해서 하는데 마치 우리 국토부 산하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듯이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요즘에 철거하신 분들, 저한테 제보 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철거 못 해먹겠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원래 안전하려면은 그만큼 비용이 들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불편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안전을 도모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에다가 안전감찰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안전감찰단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1년 365일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갑자기 현장에 급습해가지고 네. 점검도 하고 하는데 지금 광주광역시는 지금 예산도 적고 조직도 적다 보니까 재난안전부 그 안전감찰팀이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 포함해서 아마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서 어떻게 이걸 광주시의 전체적인 것을 기획도 하고 점검을 하겠냐. 저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결국은 광역시가 이런 재난안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사실 되게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해체하는 거를 그냥 중요시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짓는 것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안전의식에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수님. 제일 문제는 안전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가 한 해에 보통 한 3,800여 명이 사망하거든요. 근데 그 3,800여 명의 교통사고가 나는 원인을 보면 무단횡단하고 애들 손잡고 신호 위반하고 졸음운전하고 과속하다가 생긴 것이 전체 사망자의 70~80%거든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문, 사회, 철학, 윤리, 의식, 인식, 문화가 원래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안전한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고 그 안전한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건전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안전한 것을 답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애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배웠지만 어른들은 무단횡단하고 신호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앞에서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안전은 불안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지키면은요 늦어버립니다. 이번에는 꼭 제대로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를 하고요. 안전 의식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할 계기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사고 관련 소식은 KBS 소식을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시사집배송 함께하고 계십니다.